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엑시아입니다. 네, 저희 인베스트 크립토가 플루토스로 사명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저 인베스트 크립토는 남겼습니다. 까먹고 안 지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플루토스도 같이 넣어줘야죠. 그거는 네, 나중에 다음 강의 때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크립토 시절에 만든 자료라서. 아무튼 오늘은 보조지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전에 시간에는 추세 지표랑 이제 변동성 지표, 볼린저 밴드로 대표되는 변동성 지표를 한번 배워봤고, 오늘은 모멘텀 지표, 그리고 거래량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네. 바로 그러면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왜냐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모멘텀 지표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멘텀 지표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모멘텀 지표, 어떤 경우에는 뭐 오실레이터 지표, 과매수 지표, 과매도 지표 막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일단 모멘텀 지표라고 하는 경우는 다 같은 말이긴 하죠. 같은 말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와 매도의 힘을 비교해서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들을 이제 모멘텀 지표라고 좀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는 뭐 RSI, MFI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설명을 쭉 해볼까요? 일단 카메라를 저는 화면을 치우기 위해서 꺼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에서 모멘텀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RSI죠. RSI. 상대 강도 지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대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값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의 그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여기 RSI 지표에서 나와 있듯이 이 절대적인 선들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즉 시장의 강세를 이렇게 지표화한 겁니다. 지표화. 그래서 한계가 있죠. 음,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에 대한 한계랑 최저에 대한 한계가 있죠. 네, RSI는 그래서 최대가 100인 거고, 값으로는. 음, 그 다음에 최저는 0에 2 사이에서만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그냥 일단 다른 어떤 선들과는 달리 상한과 하한이 딱 정해져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모멘텀 그리고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하를 왔다 갔다 하면 그러한 움직임들, 지표들을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오실레이터. 예. 그래서 그냥 같은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RSI에 대해서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RSI. 간략하게요. 네, 간략하게. 사실 진짜 간략하게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강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상대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상대적인 것이냐라는 거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 RSI는 대부분 이제 수식이 더 중요하긴 하죠. 맞습니다.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표인지 음, 개념 자체는 이 기간, 이만큼의 기간을 내가 설정을 했다면 지금의 위치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만큼의 시장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부분의 이 모멘텀 지표들은 대부분의 개념 자체는 다 같죠. 개념이. 물론 계산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조금씩 차이는 다 있어요. RSI는 지금의 강도가 이 기간 동안 얼만큼 상승을 했고 얼만큼 하락했는지 그 상승비와 상승 하락분에 대한 비율을 상대적으로 구해서 지금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말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밖에 못하겠는데요, 선생님? 자세하게 해주셔도 돼요. 자세하게 해줘도 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네. 부족한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왕 하는 김에 뜯어보죠, 한번. 음, 그래요.
제가 뭐 알고 있는 부분에서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러면 좀 커닝 좀 하겠습니다. 아이, 선생님이 아시는 게 곧 진리죠. 아, 그래요? 커닝 좀 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근데 우리 네, 찾아보실 동안, 우리 네, RSI 주로 사용하는 게, 네, 여기, 요 위에가 이제 과매수권이잖아요. 과매수. 네, 네, 강도가 일정 기간 동안 강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적정선을 벗어난 이 시점, 네, 과매수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과매수권에서는 매도하고, 반대인 경우, 과매도권에서는 매수하라. 뭐, 이런, 그냥 너무 단순한 네, 그런 트레이딩 방법을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낭패를 보게 되죠. 낭패 볼 수밖에 없죠. 오늘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식 자체가 RSI는 먼저 RS를 구한다. RS를 구한다요. RS는 기간은 이제 기간이 들어간다고 했죠. 상대적이니까. 네. 그 N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N일간에 이게 이제 기준은 종가로 할 것이냐, 종가 아니면은 시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와 종가의 평균으로 할 것이냐, 뭐 전부 다의 방식이 있겠지만 네. 보통은 종가로 계산을 하죠. 그 그래서 횟집의 시가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 시가랑은 다른 시가죠, 거고. 시가. 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종가. 이거 클로즈 네. 마지막 캔들의 마지막 그 시간대에 N일간에 이거 뭐예요? 선생님은 약간 좀 개그 캐릭터고 나는 진짜 캐릭터고 지금 혼자 그렇게 잡은 아니야, 거야? 어? 아니야. 저 잠깐,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래요. 네, 그런 줄 알고 RS를 먼저 구하는데요. N일간의 종가에 상승폭의 평균이래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상승의 평균을 구하고 상승폭. 그럼 반대로 그렇죠? 하락폭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이거를 딱 나눈 값. 이게 RS랍니다. 딱 요것만 보면 뭐예요? 상승폭에 대한 평균, 하락폭에 대한 평균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분자가 더 크고 분모가 더 크면은 1보다 작을 것이고 그렇죠? 얘가 더 크면 1보다 크겠죠? 1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계속 상승폭만 있고 하락폭이 0이었으면 0이면 어떻게 되나요? RS가? 콩 선생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락이 하나도 없고 상승만 있어. 즉 그러면 그러니까 예, 100이죠, 100. 100이고 그러면 상승은 하나도 없고 하락만 있으면 0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100에 가 있으면 14일 동안 계속 오른 거예요. 하락은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얘가 0에 가 있으면 14일 동안 계속 내린 겁니다. 상승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음봉이었습니다. 종가가. 14개가 14개의 캔들이 다 음봉이면 RSI는 그 기간 동안 딱 0을 찍죠. 0을 찍겠죠. 계산상. 그러면은 이 밑에서는 이거는 과매도라고 그랬는데 과매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 밑에 있을 때? 음봉이 계속 내려오고 있을 때 산다라는 얘기인 거고 과매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판다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진 않죠. 네. 맞는 얘기는 아니야. 맞지도 그러면은 왜, 않고, 예, 틀리지도 않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이상한. 그러면은 50은 뭘까요? 50은.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거네. 음. 그쵸? 저게, 오름폭이랑 기준, 상승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RSI가 밑에서부터 위에 가는 50이랑 여기서 50이었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50이랑 무조건 다른 거죠. 같은 50이더라도 체감상 그쵸? 다른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과매수 과매도보다 음, RSI 딱 50이 내려왔을 때의 50과 의미랑 올라갈 때의 50의 의미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RSI가 올라가면서 50이 되는 건 상승분이 하락분을 동일해져서 능가하기 상승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지. 그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하락분이 상승분이 같아져서 이제는 하락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50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관가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50선에 대해서. 그쵸. 과매도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일반 서적들이나 다른 강의들에 보면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이고, 왜 하필이면 왜 70%고 왜 하필이면 30%냐는 거야. 75%는 안 되나? 25%나? 왜 누가 정했어? 70이랑 30이라고는. 정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제작자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제작자의 의도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면 일단 RSI는 50을 넘었다. 그러면 상승분이 더 많다. 지금. 즉, 매수세가 좋다. 50 아래다. 하락분이 더 많은 상태다. 매도세가 아직은 우위다. 혹은 매도세가 우위로 전환됐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서 지표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다른 것도 하죠. RSI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매수권, 과매도권, 그리고 50선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단순히 과매수 또는 과매도 시그널을 여기에서 포착해서 포인트로 삼을 게 아니고 네. 안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고 여기에서 최대 하한을 벗어나서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멘텀 지표에서도. 그렇죠. 저희가 그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동이죠. 이게 네. 지금 단순히 그냥 이거를 힘의 강도, 시장의 강도, 이게 나타내 준 게 그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추세선이라는 건 존재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시장의 강도가 여기서 추세의 강도의 추세가 지금 꺾이는 라인이 여긴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안 좋아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국 50선, 아까 말했던 요 50선 있잖아요. 50선. 그쵸. 50선으로 점점 내려가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완전히 힘의 세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쵸. 이 가격으로는 지금 단순히 수렴하고 있고, 여기서는 횡보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없는 걸로. 하지만 모멘텀, 상대 시장의 강도는 하락에 점점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RSI 상으로는. 맞습니다. RSI에 대한 일단 활용법은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그거랑 비슷한 지표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RSI와 비슷한 지표가. 하나만 있나요? 엄청 많죠. 일단 대략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지표들은 일단 다 넣어놨어요. 여기. 네. 네, RSI, MFI, 스토캐스틱, CCI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은 조금은 특징적인 지표 하나,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적인 지표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 MFI라는 지표입니다. MFI. 머니플로우라는 지표죠. 네. 머니플로우 지표는 이 RSI에다가 거래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산식은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말 자체에 머니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머니플로우는 RSI가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승폭과 하락폭, 그 평균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장의 강도를 보려고 했으면 가격의 거래량을 곱하면 그건 자금이잖아요. 시장에 들어온. 그래서 거래량을 가격에다가 곱해서
거래량을 적용해서 그래서 특정 이 차트에서 나타내주는 이 주식이라고 해요. 이 주가에 매도 자금과 매수 자금 그리고 유입과 매도라면은 유출일 거고 매수라면 유입이겠죠. 유입 정도를 좀 알고자 하는 지표죠. 그런 의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도 머니플로우라고 해서 자금에 대해서 자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간단한 계산식은 뭐 포지티브 머니 라티오라고 구하는데 자금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티브 머니 플로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머니 플로우를 구한다는 건데 포지티브 머니 플로우는 전일 기준 가격보다 전일보다 금일의 가격이 더 크다면 가격이 그러니까 다 높다면 상승했다면 포지티브로 적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락했다면 네거티브로 적용을 해서 요걸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이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 비율 구한 걸 가지고 거래량과 가격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냥 단순히 수식으로는 100 방금 말한 것처럼 1 더하기 그 다음에 머니라티오는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포지티브 해가지고서 요 값을 구한 거라서 계산식은 RSI에서는 단순히 거래량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얘는 거래량까지 같이 적용한 지표인 거죠. 거래량까지.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지표지만 나오는 값은 생각보다 좀 달라요. 그쵸. 거래량이 어느 경우에 가격 대비 거래량이 월등히 많았다고 하면 얘는 만약에 포지티브, 그러니까 즉 상승하고 있는 양봉에 거래량이 월등히 많았다고 하면 가격상으로 이 RSI보다 얘가 더 상승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여줄 거고 반대로 음봉에 가격에 거래량이 월등히 많았다고 하면 지금 뭐였죠? 그러면은 얘가 내려가는 거가 더 급격히 내려가겠죠? 가격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내려갔는데 거래량이 이거에 엄청난 이 음봉의 거래량이 발생됐다면 얘는 많은 적용을 받을 거야 아마. 그쵸? 가격은 별로니까 얘는 그거보단 덜. 근데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이거를 같이 해석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긴 해요. 예.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RSI하고 MFI가 네. 서로 다르게 갈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RSI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여긴 지금 MFI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그러면은 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여기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가 상승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보다 그 전이 좋아지고 지금이 좋아지고 전보다 좋아지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단순히 이게 이제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보자고요.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가격은. 그쵸? 그렇지만 얘를 그 후로 분석하면 가격은 좋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네거티브 볼륨은 많아지고 있다. 음봉의 볼륨이 거래량이 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럼 대비 가격에 대한 상승분 대비 음봉의 혹은 양봉의 거래량이 비교적 충분하지 못하다. 음봉에 더 많다. 자금이 밖으로 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괜찮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은 지금의 이런 상승에 반대로 음봉의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계산상 네거티브 볼륨이 많은 거니까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나는 이거 거래량에 더 중점을 두는 분석가거나 트레이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 얘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보다 보면 네. 항상 그 변곡점 근처 가면 예.
RSI하고 MFI가 다르게 가요. 그래서 RSI랑 네, MFI가 신호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잘 알면 제가 봤을 때는 병- 변곡점에선 일단 첫 번째 변곡점에선 보통은 거래량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변곡점을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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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그 다음 음봉이죠.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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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이렇게 그러면 고점을 만든 변곡점이잖아요. 거래량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만약에 터졌다. 여기보다는 여기는 요만큼 나왔는데 그 다음 여기서는 이만큼 나왔다.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고 그러다가 뭐 밑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녀석 때문에 네거티브 볼륨은 늘어나죠. 네거티브 볼륨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줄겠죠. 가격만은.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줄어드는 이 가격의 상승분이 줄어드는 것보다 네거티브 볼륨이 월등히 많다면 반대로 가겠죠. 변곡점에서 특히나. 그러면 그 도깨비님이 발견하신 것처럼 얘가 반대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면 그곳이 변곡점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여기였나요? 이런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저는 MFI가 RSI에서 네. 거래량이 붙었다고 단순히 그렇게 소개를 드리면 이해가 좀 덜 가니까 거래량에 의해서 좀 탄력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거나 네. 붙거나가 아니죠. 가속도가 붙는 거죠. 가속도. 거래량에 의해서. 네.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두 지표가 다르다기보다는 MFI가 RSI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네. 되면서 거기에서 가속도가 붙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완전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일치하잖아요. 방향성. 거기에서 MFI가 조금 더 이제 방향을 크게 좀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맞습니다. 네, 가속도를 내는 거죠. 가속도를. 그래서 저는 두 지표 모두 한 번에 좀 같이 보고 있어요. RSI, MFI. 그렇죠. 여기서 그냥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개념적으로 좀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네. 이 지표가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지표가 나타내주는 것이 무엇이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떨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라고선 현상 파악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아니긴 해요. 현상 파악인 거지.